5월 28일 수요일인데요. 럭키부동산 부평구 재개발 투자 시기. 제가 뭐 맨날 같은 말 하는 것 같아도 듣다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오늘은 더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일반 빌라가 보통 이제 아주 이제 1억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러죠? 재개발 뉴스가 없으면은 집이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조합 설립이라는 뉴스가 생기면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진이 과정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평이 2004년부터 그걸 계속 한 거예요. 49곳이 하다가 해제된 곳도 있고 안성된 곳도 해서 지금은 42곳 정도 뜨더라고요. 부평구청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빌라 주인은 아파트 조합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싸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싸게 하고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돈을 메꾸는 그런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 에서 내가 이제 일반 빌라 감정가를 쳐주거든요. 보통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그냥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공동주택 가격의 130%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이 거래 가격이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의 130%가 감정 가격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가 감정 가격을 빼고 감정가를 빼면 추가 분담금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사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감정가하고 뭐 그 추가 분담금 그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합하면 조합원 분양가니까 내가 얼마에 사느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시기별 프리미엄하고 요게 내가 사는 가격인 거예요. 근데 요게 조합원 분양가하고 시기별 프리미엄을 합해서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이해하셔야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3억 5천이다. 그럼 시기별 분양가가 1억이다 하면 내가 4억 5천이 내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항상 내가 들어가는 돈, 내가 얼마에 샀느냐, 일반 분양가보다 얼마에 싸게 샀느냐, 제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 추가 분담금 복잡하니까 그거는 다 무시하시고 가서 물어보세요.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고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입니까? 그것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시기는 뭐 기본 계획 수립해서 다 어려우니까 언제쯤 들어가시는 게 좋으냐. 이제 원조합원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합 설립됐다 그러면 보통 경험상 한 3천에서 5천 정도가 나와요. 조합 설립이 된 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난다는 거는 이제 감정가 집집마다 그 아까 그 공동주택 가격의 130%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84 신청, 59 신청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보이니까 사업 시행 인가는 한 1억 정도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공자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 인가 하거든요. 이건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뭐 포스코 자이라고 할게요. 포스코 자이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났어요. 그럼 감정가를 얼마 주고 분양 신청을 해라. 근데 옛날에는 분양 신청을 이제 추가 분담금이 무서워서 오구를 많이 했어요. 25평을. 그런데 갭이 84가 1억 정도를 더 벌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1,300인데 그 일반 분양가가 2,300이다. 그러면 1,000이 갭이 나잖아요. 그럼 34평은 3억 4천이 이익이고 25평은 2억 5천이 이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똑똑해져서 분양 신청을 다 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 같은 경우는 39평 하신 분은 또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왜 큰 거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돈 없는 사람들은 조합 설립 이때부터 사서 오래오래 기다려요. 제가 기간 아니면 돈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동호수 관리 처분이 나고 나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 질 때 동호수가 나오잖아요. 조합원 동호수 나면 딱 사거든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이 25평을 사겠어요? 39평을 사겠어요? 큰 걸 사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걸 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추가 분담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죠. 그때 그럼 그 피를
해서 팔아가지고 25평으로 갈아타면 된다. 1억을 더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고 하면 무조건 부동산에 갔어요. 내가 이러해서 몇 평이 있는데 뭘 신청하는지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이제 이주하고 철거를 하거든요. 이주 철거하면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들어가는 시기는 관리처분 다 부수고 이주하고 나서 들어가면 좋아요. 대신 프리미엄은 더 올라가겠죠. 확실해지니까. 여기는 불확실하고 여기는 불확실하고 여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주 철거하고 나서 이제 입주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그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근저까지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합원이 동호수도 좋고 옵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익이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나는 돈이 없다. 일찍 들어가셔야죠. 그냥 없는 셈 치고 한 10년 전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기간을 투자하는 거고요. 나는 돈이 좀 있어. 다 된 거 보고 살래. 동호수, 모델하우스 질 때 들어가셔요. 그럼 거의 그냥 그 일반 분양가하고 근접하는데 좋은 거를 살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어. 사업 시행인가 때 딱 들어가셔요. 사업 시행인가 바로 직전에. 사업 시행인가 난다더라 하면은 감정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감정가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부동산에서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전에, 뭐든지 뉴스 전에. 왜? 부동산은 정보가 더 빠르죠. 조합, 구청 이런 데 계속 오가는 말을 듣고 손님들한테도 좀 소식통한테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요때 사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평은. 그래서 여기가 있는데 이제 상곡 도안구역이 지금 해링턴 스퀘어가 했는데 지금 80% 들어갔고 뭐 90%가 계약했니 97%가 계약했니 말이 많거든요. 그랬는데 여기가 4월 18일 이전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 3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가가 딱 오픈이 되고 나니까 3억 5천에서 3억 7천에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픈되기 전에, 직전에 사시는 게 좋은 거예요. 관리처분인가 직전에.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예상보다 저기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일반 분양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성이라는 거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돈이 많이 차이 나야지 사업성이 좋은 거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그게 조금 나면은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낮을수록 더 좋겠죠. 그거를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여기가 롯데캐슬 앞에 저희 부동산 럭키 부동산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천 2구역 되는 거, 청천 1구역, 작전역 자이 되는 거를 가정을 다 봤잖아요. 언제쯤 들어가서 얼마쯤 벌었다. 손님들이 나는 언제 피 얼마 주고 샀어? 언제쯤 샀어? 그럼 다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재개발처럼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다. 재개발은 무조건 사면 돈 번다. 그리고 여기 청천 4구역 해가지고 여기 또 지금 롯데에서 하신 분이 여기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추진이 설립 전이죠. 그런데 여기 되는 걸 보고는 여기는 조금 올랐어요. 근데 뭐 관리처분 인가라든지 사업시행 인가 같은 거를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을 너무 비싸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재개발은 아무도 모르는 게 이렇게 다 같이 시작해도 입주하고 2년이 되고 여기 뭐 쌍용 이런 데는 뭐 3년 넘었잖아요. 두산도 2년하고 6개월 지나고 누가 빨리 될 줄 몰라요. 시작은 다 같이 했지만 부평구가 2004년도 2008년도에 다 같이 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거의 다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그래도 한 70%의 확률을 갖고 들어가서 사업 시행 인가 전이나 사업 시행 인가 때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물건도 좀 파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사는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그러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신촌이 관리처분 인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뜬 거거든요. 그리고 상공역 여기가 4억 6천이 나는구나. 그래서 또 지금 또 신촌을 저거 하는 경우도 있고요. 21년도에 고점 찍고 내리기도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신촌이 이번에 한번 돌았거든요. 그럼 신촌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올라갔어. 그러면은 상곡 5구역, 이제 상곡 7구역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가 사업성이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어디가 사업성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속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빨리 되면 훨씬 수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백운 2구역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가지고 감정가 1억 5천 기준으로 6,500을 다시 받았어요.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전역 키스테이트 자이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냈죠. 뭐 3천만 원도 내고 5천만 원도 내고 그 비례율 대비해가지고 감정가. 그러니까 돈을 더 내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내가 니네 헌집을 돈을 너무 많이 쳐줬네? 그거 다시 내놔. 정비사업 입장은 그런 거예요. 건축비도 많이 들고 너무 땅값이랑 많이 쳐줬네? 그걸 다시 내놔 이거고 여기 생각보다 일반 분양에서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니네 조합원 분양가를 1,100에 하고 1,620인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네. 정산을 해보니까 그거 다시 돌려줄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데가 많았어요. 지금 분양가 올라가서 강명이나 철사는 뭐 2억 원을 돌려주니 1억 원을 돌려주니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청천 2구역, 청천 1구역은 지금 그게 결산이 안 났어요. 지금. 그래서 입주권 팔기가 힘든 거예요.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 그게 문제가 되죠. 매수자가 가져가냐, 매도자가 가져가냐,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 계산이 그렇게 금방 안 나요. 그런데 1구역과 2구역은 돈이 남았을 거예요. 돈이 조금 남아서 왜 그러냐면 돈이 모자라면 입주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잔금 처리를 안 해주는 거야. 입주를, 열세를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면은. 그런데 일단 입주를 했다는 거는 조합에 뭐 비상금을 쓰든 어쨌든지 추가 분담금을 더 안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추가 분담금은 이렇게 집이 안성이 돼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추가 분담금 조합원에서 감정가 내는 일반 추가 분담금하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나중에 안성이 되고 나서 돈이 남았냐 모자랐냐 그 추가 분담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상곡 도안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를 3억 9,200에서 한 1,100보다 조금 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8억 5,200만 원이다. 그러면 4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프리미엄을 4억 6천 아래로만 사놓으면 일반 분양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익인 게 일반 분양은 옵션하고 에어컨만 해도 한 2,500은 추가될 거예요. 2,500, 여기도 2,500이 추가되니까 4억 6천을 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양은 저층이잖아요. 뭐 C 이렇게 꺾인 동 막 그렇거든요. 근데 조합원 거는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상곡도안은 애매한 게 보통 동호수를 추첨을 하고 오픈을 하는데 8월 달에 조합원 동호수를 추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층하고 5층하고는 값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층 호수 되고 나서 사신다는 분은 이 가격을 주겠다고 준비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평 그라니스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조금 좋은 데는 뭐 3억 3천, 저기는 3억 2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막 여기에서 한 그 18년도, 17년도에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기 전에 한참 전에 모델하우스 짓기 전이니까 이제 간처 나고 이제 이주하고 땅 아마 고를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사신 분들이 이제 3억 2천, 3억 3천에 피 3천, 4천 정도 주셨어요. 그럼 3억 6천에 샀는데 일반 분양가가 5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1억 7천 정도 나는데 이 일반 분양은 5층, 4층까지 일반 분양이거든요. 근데 조합원들은 다 고층이고 그 발코니 가격이 1,500만 원, 에어컨 700 하면 2,200이 추가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방, 수입 주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4, 5천은 조합원 집이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까지 감안하시면은 뭐 6억으로 쳐도 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그럼 한 2억 8천 나는데 현재 이제 내놓는 가격 아니고 진짜 거래된 가격. 거래된 가격이 213동이 6억 7천만 원, 저기 226동이 7억 5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손님 같은 경우 3억 2천, 3억 3천에서 3억 6천에 사서 뭐 이 중간 가격으로 해도 7억 2천이라고 해도 한 3억 6천, 3억 이상은 번 거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3억을 벌어요. 그리고 새 집이기 때문에 뭐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알면은 재개발을
자신 있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불안하다, 안 되면 어떡하냐, 걱정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랑일세에서 6구역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랑일세에서 6구역 새 거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6구역이 이제 입찰되면 그랑일세하고 한 5년 정도 차이 나는 아파트가 되잖아요. 지금부터 짓기 시작하면은 그랑일세는 이제 11월이면 2년 되는 거고 저기 짓는데 3년 하니까 5년이 새 거면은 5년 새 거만큼 가격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아파트 갈아타시면서 돈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업성을 이제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냐? 부동산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부동산도 모르는 데 많아요. 럭키 부동산으로 오세요. 여기 신촌은 조합원 수가 1,4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에 집을 져서 돈을 남겨야지 사업성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1,600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상곡 5하고 상곡 7은 사업 시행인가 낮고 여긴 사업 시행인가 전이에요. 직전이에요. 근데 조합원 수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일반 분양 수가 1,800인가 1,200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많이 벌겠죠. 아, 여기 늘어나는 수를 1,200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 1,300도 나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의 4구역은 조합원 수가 708세대인데 늘어나는 수가 514세대예요. 그러면 514면은 배로 안 늘어나고 많이 안 늘어나잖아요. 조합원보다 이 신촌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올라가잖아요. 1,776만 원이 된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가. 그래서 늘어나는 수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조합원 분양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니까 요거하고 일반 분양가 차이 곱하기 평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00 곱하기 30 아니 요거하고 일반 분양가가 뭐 1,000만 원 차이 난다 그러면 저기 3억 4천이 이익인데 이게 만약에 1,300이 된다 그러면은 훨씬 아래로 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싸니까. 이게 그 차이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하고. 그러면 이제 상곡구역은 1,155세대인데 1,320세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1,120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추가 분담금은 없다고 그렇게는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굴을 가렸는데 상곡 6구역은 1,148세대에 1,558세대예요. 그런데 상곡 6구역, 상곡구역은 조합원 분양가를 1,050에 준다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1,050안이 있고 1,100안이 있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한 200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건축비는 내야 되잖아요. 건축비는. 그래서 200을 더 플러스 해도 한 1,300, 지연 이자까지 해도 1,35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예상이 거짓 맞아요. 제 말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진짜 입주권이 돈이 되고 돈을 벌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집이 있네? 그래도 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2주택은 뭐 중과에서 뭐 50%, 주택은 1년 이내 팔면 70%, 1, 2년 사이에 한 60%, 2년 이상은 뭐 기본세율 이렇게 가잖아요. 1주택인 경우에. 근데 1주택이 있고 입주권이 있으면 얘는 입주권으로 가는 거예요. 중과세로 안 가고 2주택으로 안 가고. 그러면 입주권은 내가 사가지고 기본세율만 나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때 내가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어.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입주권을 사업시행인가에 샀어요. 그랬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돼야지 입주권이거든요. 사업시행 관리처분 인가가 땅땅땅 나야지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돼서 기본세율로 파는 거예요. 기본세율로. 기본세율은 그냥 제가 여기는 복잡한데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1억 벌면 요 구간 있잖아요. 여기 요 구간 5천에서 8,800 뭐 여기에서 한 1억 정도 1억 벌면 한 15%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빼고 하면은 그냥 1억 빼면 15% 나라도 어려운데 그냥 시원하게 내셔요, 그냥. 그래서 1억 벌면 15%. 근데 2년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전세 끼고 사거나 이제 감정가 낮고 이런 거는 보면 투자금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보통 1억은 들어가요. 전세가 싸니까 빌라 전세가. 그러면 1억 2천 투자해서 2년 갖고 있다가 1억 2천 이상은 오르거든요. 지금 제가 저 상곡 5구역 7구역 하면은 그러면 1억 2천 투자해서 1억 2천 버는 데가 어디 있어요. 1억 2천 벌어서 세금 조금 내고
한 2, 3천 내도 9천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면 불안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재개발 하시는 분들 21년도에 이것뿐 아니라 갭투도 그렇고 21년도에는 그냥 줄 서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 때 그때는 그냥 헌집 주면은 새 집 주는 줄 알고 그냥 막 사신 거예요. 또 물건이 없으면 더 사고 싶어요.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남들 다 사고 물건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사고 싶어요. 남들 안 살 때는 안 사고 싶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부동산을 하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믿고 부동산이 이때 사세요. 여기서 다 안 떨어집니다. 요건 요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하는 부동산을 가세요. 꼼꼼하게. 그리고 재개발은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해요. 이렇게 해서 벌더라. 그라인스도 이렇게 벌었어. 롯데도 이렇게 벌었어. 그러니까 오구역도 이렇게 벌 수 있어. 신촌도 이렇게 벌 수 있어. 서울도 한번 가볼까? 서울 안 움직이는 곳도 있나? 서울도 살만한 게 있나? 서울도 가도 돈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럭키 부동산에 오시면요. 이런 거 친절하게 설명드리니까 여기 전화 주시고 오시고요. 이제 이게 글로 이렇게 빨리빨리 하니까 잘 저거 하잖아요. 네이버에 청천동 럭키 부동산 치시고 여기 최신순을 눌러주셔요. 그러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는 상가도 많이 있고 뭐 5구역, 7구역 뭐 다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 블로그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재개발에 대해서 다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가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고 전화 주시고 오시면은 궁금한 거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곡 5구역, 7구역 들어가셔야 돼요. 가을, 겨울에 한 바퀴 돌 겁니다. 왜? 해링턴 스퀘어 할 때 신촌구역이 돌았으니까 상곡 6구역 하면 상곡 5구역, 7구역이 뜨겠죠. 이미 여기는 뭐 3억 넘어버리니까 못 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 5년 기다리면 되죠. 오래 살잖아요. 저도 이제 투자를 안 하려다가 마지막 투자 한 게 또 들어갔거든요. 전 10년 보고 들어갔어요. 10년 보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야 되냐? 중간에 파시면 되죠. 5년 뒤에는 5억 오르고 10년 뒤에는 10억 오른다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재개발을 아니까. 어떻게 되겠네? 조합원이 몇 명이네?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네? 건설사만 좋은 건설사 들어오면 되네? 이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은 보통 내가 아는 곳에 하라는 주의예요. 내가 아는 동네. 부평에 사시는 분들은 부평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7호선으로 봤을 때 부평에서 뭐 남동구도 물어보시고 뭐 주안도 물어보시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부평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가면은 저 계양구 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화 주시고 오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